2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컨텐츠, 두 번째 시간이 쌍방향, 이렇게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컨텐츠로 학습지 절반 정도 초반 부분을 나가고 두 번째 쌍방향 때 나머지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고려시대 정치사 초반, 태조의 정책, 광종 이 정도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고려 시대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봤는데 오늘은 태조가 어떤 정책을 썼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보겠습니다. 태조 왕건이죠. 태조는 호족 출신으로 궁의 부하가 되어서 활약을 막 하다가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통일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일단 어떤 야심을 갖고 있었냐면, 이 나라 이름을 뭐로 정했지? 고려라고 정한 걸로 봤을 때, 나는 결국에는 이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니까 옛날에 이 고구려의 영토를 다 회복해 봐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영토를 쭉 밀고 가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쓰죠. 그래서 서경, 평양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로는 서경이죠. 서경을 되게 중요시했죠. 왜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고려 시대 서경이잖아. 이제 여기에서 군사를 여기다 주둔시켜 놓고 쭉 밀고 올라가는 거죠. 이 고려 태조가 실제로 넓힌 영역이야. 이쪽이 태조 북진우의 영토. 알겠죠? 그다음에 북쪽에 있었던 애들이 누구야? 거란이잖아. 발해를 멸망시켰다. 거란을 적대시해야지. 적으로 대하는 거야. 왜냐면 고구려를 이어받고 북쪽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의 나라가 어디지? 발해잖아요. 근데 발해를 끝장냈던 게 거란이잖아.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합니다. 근데 실제로 거란에서 선물로 뭘 보내오죠? 요새도 어떤 A 나라가 B 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럼 쉽게 하는 짓이 뭡니까? 외교적으로 동물 보내잖아.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호랑이 보내주고 하잖아요. 근데 거란에서 이 고려에다가 뭘 주냐면 낙타를 주거든. 낙타를 어떻게 합니까? 굶겨 죽이잖아. 아사시키잖아. 낙타를 굶겨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최초의 동물 학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 낙타를 선물로 줬는데 굶겨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토를 쭉 밀고 올라가서 거란이랑 사이에 애매했던 영토를 해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쭉 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삼국을 통일했으니까 민족을 융합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칩니다. 당연히 그렇죠. 발해 사람들, 항복해서 들어온 발해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죠. 후백제, 그다음에 신라 사람들까지 다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죠. 자부심이 있지. 통일했으니까. 천수, 하늘에서 받았다 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나의 이 운명은 받았다. 그 다음에 불교를 좋아했어요. 불교를 숭상해서 어떤 행사를 주로 자주 열었냐면 연등회, 팔관회라는 행사를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연등회는 이제 연꽃에 등을 피워놓고 하는 행사고요. 일단 팔관회는 고려 특유의 불교
도교 혼합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파티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특유 불교 도교 혼합 파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불교를 되게 좋아했던 왕이었고요. 그다음에 백성들을 이제 생활을 좀 안정시켜 줘야지. 오랫동안 전쟁 많이 했잖아. 한 40년 동안.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세금 깎아줘야지. 세금 깎아주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감세죠, 감세. 세금을 감면해 줬죠. 10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해 줬고요. 원래 한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한 50% 정도 받다가 10분의 1 수준으로 쫙 깎아줬고요. 그다음에 호족들을 그렇죠? 호족을 우대함과 동시에 호족을 견제를 같이 하죠. 왜냐면 본인이 호족 출신이잖아. 호족 출신인데 왕이 됐잖아. 그리고 왕이 되면서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따라주는 호족들이 많이 있었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따라줬기 때문이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는 얘네들을 어쨌든 한 마음으로 자기 신하들로 자기 밑에 잘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대함과 동시에 견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 몇 명이랑 결혼하죠? 29명. 그렇죠? 29명이랑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성정책. 성씨를 하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성씨가 뭐였다? 왕씨. 왕씨가 제일 영광스러운 성씨였고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주는데 사심관은 관직명이야. 관직명인데 이제 감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감투를 씌워주는 거야. 관직을 씌워준 다음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징계를 주려면 관직을 씌워준 다음에 책임을 주는 거야. 관직을 준다는 건 책임을 주는 거야. 책임을 준 다음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징계를 줄 수 있잖아. 벌을 줄 수 있잖아. 이해됩니까? A라는 사람을 그냥 벌 주면은 사람들이 야, 쟤 뭐야? 성격이 더러워서 그냥 벌 주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책임을 씌운 다음에 책임을 지지 못한 죄로 벌을 주면은 이걸 정당화할 수 있지. 알겠죠? 사심관 제도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인 제도라고 해서 인질 제도도 만들고. 사심관은 무슨 뜻이냐면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일에 대해서 심판. 그래서 최초의 사심관이 경순왕이죠. 그래서 경순왕은 어떤 지역을 담당했냐면 경주 지역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거야. 경주 지역의 모든 일을 이 경순왕이 사심관으로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야. 야, 이제 왕건이 시키는 거지. 야, 왕건이 야, 경순왕 너 이제 경주 지역을 모두 담당해. 그 대신 경주 지역에서 뭐 사건 터지지? 너 죽는 거야. 알겠죠? 사심관이 관직이 사실상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은 거지. 경주 지역에서 예를 들어 왕건이 몰래 뒤에서 일 하나 꾸며가지고 터트린 다음에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알겠죠? 호족을 견제하는 겁니다. 사심관이란. 기인은 인질제도거든요. 호족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두는 거야. 기인. 알겠죠? 기인이라고 해서 이름을 기인이라고 붙여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썼어요. 알겠지? 다시 정리하면은 태조는 북진 정책을 썼고 민족을 융합하려고 했고 독재적 연호도 썼고 불교도 숭상했고 민생 앙정도 했고 호족도 우대하려고 했고 견제도 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썼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훈이오 십자라고 해서 훈이 가르치름자잖아.
자기의 가르침이 담긴 요점 정리 10가지를 해가지고 남겼지. 서경을 중시해라, 불교를 중시해라 해가지고 잔소리 10개를 정리해가지고 남기면서까지 그쵸, 잔소리 남기고 돌아가신 게 태조죠. 이게 태조입니다. 하지만 잔소리까지 남겨가면서 태조가 돌아가셨지만, 이 태조 왕건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신경도 많이 쓰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지. 이 태조 왕건의 정책 중에 문제가 뭘까요? 딱 보이잖아.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결혼이지. 이게 문제지. 결혼 너무 많이 했잖아. 왕자가 29명이면 왕자가 더 많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집니다. 왕건 다음이 이제 해종인데, 해종이 즉위하고 나서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2년 만에 암살. 정종은 암살당할까봐 벌벌 떨다가 4년 만에 신경쇠약으로 죽는데, 이 사람은 신기해요. 이 사람은 신경쇠약으로 죽는데 병 걸려서 갑자기 죽거든. 근데 뭐 때문에 죽냐면 벼락 소리에, 천둥 번개 소리에 깜짝 놀라서 죽어. 병 걸려 죽어. 말이 돼요? 2년 만에 암살돼. 벼락 소리에 병사하죠. 뭔가 의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위 계승전이 하도 치열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왕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카리스마 있는 어떤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서 고려의 왕권을 확실하게 빡 다질 필요가 있겠지. 흔들리고 있잖아. 태조라는 영웅이 건국 영웅이 있었지만, 영웅이 죽고 나니까 바로 흔들리잖아. 누가 나타나야지.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광종이었다. 목표는 뭐겠어? 왕권 강화입니다. 그래서 광종이 딱 나타나서 바로 만든 법이 뭐냐면 노비안건법이야. 노비안건법.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여러분들 지금 왕한테 도전하는 애들이 누구죠? 항상 똑같아. 왕한테 지금 도전하는 애들이 누구지? 호족이지. 호족들은 왕한테 도전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 씨가 데리고 있는 뭐죠? 병력들. 그러니까 호족들이 데리고 있는 이 병력들을 뭐라 부르죠? 호족이든 귀족이든 사병이라 부르죠. 이 사병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뭘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들이야. 노비들을 사병으로 만드는 거지. 그럼 이 기본적인 이 노비들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비들을 해방시키면 되는 거야. 야, 노비 이거 니네 정당하게 노비 만든 거야? 야, 정당하지 않지. 해방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든 법이 노비안건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노비안건법이 무슨 뜻이냐면, 노비들을 살피란 자야. 노비들을 살펴서 검사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면 풀어주는 법이야. 자, 저 밑에 정리하겠습니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은 해방시켜주는 엄청난 법을 딱 발표를 해요. 그럼 당연히 막 후삼국 시대 혼란, 해종 정종 시대 혼란, 이 시기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근데 얘네들이 싸그리 해방되는 거야. 그럼 호족들의 사병이 사라지겠지. 왕권이 빡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 호족들이 힘이 쫙 약해지는 이 시점에 어떤 제도를 또 확 가져오냐면,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과거제를 갖고 옵니다. 과거제. 이제 시험 보는 거지. 이제 호족들의 이름값, 가문의 세력 이런 걸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좋은 거 보는 거야. 그럼 이거 중국에서 시험 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 사람이 당시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와 있었거든. 스카웃을 해버립니다. 야, 너 고려에서 살아라. 내가 돈 많이 줄게. 쌍기라는 사람을
쌍기라는 사람을 스카웃을 해가지고 고려에 귀화시켜버려요. 과거제를 도입을 해버리죠. 그래서 젊고 똑똑한 애들을 새로 뽑아. 알겠지? 왕권이 국왕 측근 세력이 어떻게 육성이 되겠죠. 왕권이 어떻게 되겠어? 강화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왕권이 쭉 강화되니까 무슨 칭호 사용했겠어? 당연히 야 나 황제라고 불러. 황제 칭호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야 니네 이제 복장이 이게 뭐냐, 야 공식 복장 제정해. 공복도 제정하고, 그쵸? 독자적 연호도 사용하고, 드디어 국가의 기강이 잡힙니다. 광덕, 준풍 이런 연호도 사용하고, 드디어 국가의 기강이 다시 잡힌 요 왕이 광종인 거죠. 알겠지? 그리고 다시 잡힌 이 왕권을 바탕으로 이 광종의 아들 경종 때는 전시과 제도라고 관리들 월급 주는 시스템, 돈 주는 시스템을 만들죠. 전시과 제도.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981년에 이제 성종이 왕이 됩니다. 성종 때는 이제 성이 이제 이룰성자거든요. 이룰성자. 고려의 시스템이 완비가 되죠. 성종 때가 되면은, 자 여기는 잠깐만, 여기는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쓰세요. 문벌 귀족. 좀 오타가 나 있는데, 문벌 귀족.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고, 문벌 귀족에 대해서는. 자 성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시스템이 정비가 돼요. 자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봐봐. 고려를 지금 다시 돌아보면은 태조가 고려를 세웠어요. 태조가 고려를 세웠는데 세우자마자 흔들려. 근데 광종이 다시 잡은 거야. 그리고 광종이 잡은 걸 성종이 쫙 끌어올리는 거죠. 성종.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에 태조라면은 광종이고 성종. 그러니까 성종은 전성기를 찍은 왕이 성종. 고려의 전성기. 광종, 태조, 광종, 성종. 자 성종이 딱 왕이 됐는데, 최승로라는 65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더니 시무 28조라는, 시급한 업무 28조라는 편지를 올립니다. 전하, 제가 생각하는 28가지 부탁이 있어옵니다 라고 편지를 올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28가지를 올리는 거지. 읽어보니까 유교 이념이 중요합니다. 유교 이념을 중시하십시오. 저희 공신들을 대우 좀 해주십시오. 불교를 억제해 주십시오. 등등등 여러 가지 부탁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하, 저희가 광종시대에 너무 시달렸습니다. 저희 좀 대우를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야. 그럼 성종이 이거 받고 어떻게 했을까? 시무 28조 받고 찢어버렸을까? 아니면 오케이 알겠어, 니네 힘들었지, 우쭈쭈 알았어, 너네 얘기도 반영해 줄게 했을까? 성종이 이걸 받고 오케이 니네 얘기도 일리가 있다, 오케이 반영해 줄게,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알겠지? 인정하고 반영을 해줘. 이 얘기는 성종이 광종시대까지 고생한 호족들을, 자, 이 얘기는 공신들을 다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신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거제로 일어선 국왕 측근 세력, 이미 국왕 측근 세력들이 많이 성장했으니까 얘네들의 등살에 이제 힘이 밀렸던 기존 세력들의 얘기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다시 잡아줬다는 거죠. 성종도 머리 좋은 거죠.
어쨌든 성종이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성종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성종 주변에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새롭게 성장해 있었어. 이제 왕 옆에 붙어가지고 젊은 A라고 칩시다. 과거 출신이야. 과거 출신이지. A라는 애들이 새롭게 성장해 있었지. 저기는 쭈그러진 이제 할아버지 애들이 쭈그러들었어. 지팡이 짚고 서 있지. 이 B라는 공신 세력이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네들은 당연히 불만이 이렇게 커 있었지. 야, 내가 사실 예전에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고려를 세웠는데 광종 때부터 우리를 자꾸 무시해? 막 열받아 있는 상황이지. 이제 공신 중에 한 명인 최승로가 이제 시무 28조 바친 거죠. 근데 성종이 이걸 읽고 찢어버리지 않고, 오케이, 고생 많으셨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신들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하고 공신들을 받아준 거야. 여기로 오세요. 우쭈쭈 이렇게 받아준 거야. 그래서 과거제로 성장한 신흥 세력과 공신들을 이렇게 아울러 준 거야. 이해됩니까? 성종이 이래서 머리가 좋은 거지. 근데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기존 세력, 그다음에 신진 세력을 아우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자. 이제 관리들이 일을 하는 시스템. 당나라에서 이성육부제를 가져와서 실시를 하고요. 이 시스템 여기 나오죠. 이성육부제라고. 이 시스템이야. 삼성육부제를 모방하여 만든 이성육부제.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성육부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고려에는 큰 도시가 이제 12개가 있었어. 여기 목이라고 돼 있는 게 큰 지방 도시거든요. 이 목이라고 써. 이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그렇죠?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장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향리제도라는 걸 또 실시했어. 이것도 되게 머리 좋은 건데, 향리제도라는 건 향촌 관리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시골 관리란 뜻이야. 시골. 그러니까 시골에 누가 살고 있었어? 얘들을 생각해봐. 고려의 시골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고려의 중앙에야 뭐 이제 문벌 귀족 애들이 살고 있었지만, 시골에는 누가 살고 있었지? 호족 애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어. 호족 애들은 또 불만에 차 있었지. 야, 중앙에는 문벌 귀족 애들이 또 살고 있다며? 얘네들은 불만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 호족들한테 또 감투를 하나 씌워주면 돼. 그럼 또 불만을 사그라들겠지. 그래서 호족들한테 감투를 하나 씌워줬어요. 호장, 부호장 등등등의 관직을 하나씩 씌워줬어. 이게 향리예요. 근데 감투를 하나 씌워주면 이 관직을 주는 동시에 책임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책임을 주면은 뭘 줄 수 있어요? 징계도 함께 줄 수 있어. 그렇죠? 호족을 함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버린 거죠. 되게 머리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국자감이라는 학교도, 국립교육기관도 만들고요. 고려의 체제를 확실하게, 그렇죠? 통치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던 왕이 바로 성종이다. 알겠죠? 그래서 성종시대의 고려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요. 고려가 전성기를 달리게 되는데, 고려가 이렇게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오냐면 지도에 보이는 거란 애들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거란이 쳐들어오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